순식간에 화면을 스쳐가는 자동차. 일부러 빨리 돌린 화면이 아닙니다. 시속 254km입니다. 노부부의 다급한 음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결국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에 충돌하고서야 차는 멈췄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명확한 CCTV 화면이 있더라도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냥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이 아니고서야 계음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차는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이었으니까. 지난 6월 저희 잠금해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자동차 급발진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자동차 회사만 걱정하지 말고 소비자 중심, 운전자 중심으로 급발진 사고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가고 2달쯤 지나서 한 급발진 피해자가 제작진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시 저희 프로그램에 등장하기도 했던 이 남성, 왜 다시 찾아온 걸까요? 지난 10일 저녁, 이조엽 씨는 제작진을 만나기 위해 직접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 긴장한 모습인 그는 손에 서류 하나를 꼭 들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는 자리에는 자동차 분석 전문가와 변호사도 동석했습니다. 이 씨가 사전에 전화로 부탁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조엽 씨는 들고 온 서류를 우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EDR 데이터라고 말했습니다. EDR. 국내에서는 아직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자동차의 사고 기록입니다. EDR은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장치로 사고 직전 자동차의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가속 페달을 얼마의 힘으로 밟았는지, 그리고 엔진 회전수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자동차가 튀어나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명백히 자동차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떠맡지 않아도 됩니다. EDR은 사고 직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이 때문에 급발진을 당한 운전자라면 자신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나 EDR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 씨가 건넨 EDR 자료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마크가 선명한 접착 테이프가 먼저 보입니다. 모서리를 따라 모두 붙여놔 테이프를 뜯지 않고서는 내용물을 볼 수 없습니다. 철저히 봉인된 겁니다. 더군다나 표지에는 이 자료를 뜯어보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보입니다. 자필 서명은 놀랍게도 이조엽 씨 본인의 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그러니까 제 데이터를 받으면서 저런 서약서를 국가기관에 써야 된다는 게 너무 황당한 일인 거예요. 제 돈 내고 차 샀고 세금도 다 냈고 소비자가 그냥 바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도대체 이 씨에게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사고가 발생한 건 6개월 전인 지난 3월 2일. 임신 8개월째인 만삭의 아내를 옆자리에 태운 이 씨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좁은 공터에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가는 급발진 사고를 당한 겁니다. 당시 급박했던 상황은 블랙박스 동영상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애기 괜찮아? 급발진한 것 같아. 사고 직후 이 씨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룬 적이 많았습니다. 걱정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사고 나서 자궁 경부가 짧아졌네, 태반이 혹시나 그런 충격이 있으면 끊어질 테니까 그런 거 조사할 때만 해도 와 이거 바로 나오기 직전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이제 갓 100일이 지난 호빈이는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엄마 아빠는 호빈이와 함께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조엽 씨는 가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미친 듯 뛰어다녔지만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급발진인 것 같다고 동영상 블랙박스 동영상도 있다 그러니까 안 들으세요. 외면하시고 자기들 조사를 해보겠다. 조사해봤는데 기계적인 결함으로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결함은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황당하죠. 자동차 회사와 교통안전공단은 아내와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던 그날 그 사고가 이 씨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EDR 기록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겁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열흘째 되는 날, 현대기아차와 교통안전공단은 이 씨에게 EDR 기록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조엽 씨의 사고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스포티지 임산부 급발진이란 제목으로 급격히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의 EDR을 납품하는 델파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일이 틀어졌습니다. 현장에 3월 12일 날 기아 수원사업소에 갔는데 이제 여러 분들이 왔지. 기아 뭐 본사에서도 오시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두 분이 오셨고 델파이 에어백 어떤 회사들도 오셨고 해가지고 이제 ECU랑 EDR을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델파이 쪽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줄 수 없다라고 현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일주일 후에 지금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그 델파이에서 오신 분이 기아 자동차의 분을 한 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한 5분 10분 얘기를 하더니 일주일 후가 아니라 5일 후에 보여주겠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고 미리 잡아놓은 약속을 왜 그것도 현장에서 갑자기 바꾼 걸까요? 델파이 이 과장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스포티지 R 그 임산부 태우고 가다가 사고 나게 한번 있었거든요. 더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아니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제가 뭘 여쭤보려는 건지 지금 확인 안 해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가요. 예. 그냥 죄송한데요. 그거 현대랑 그냥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명함 받으신 분이랑 얘기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미 그 다 필요한 자료 다 현대 제출했고요. 저희는 더 이상 개입 안 하고 있어요. 그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아니 그냥 끊으시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비 소리 후 소리샘으로 현대기아차 측에 같은 내용을 다시 물었지만 회사 측에서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 씨는 결국 EDR 자료를 보지 못하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설명을 말로만 들어야 했습니다. 결과를 수용할 수 없었던 이 씨는 교통안전공단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으로 자동차 검사, 제작 결함조사, 안전도 조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자동차 안전에 관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 씨에게 처음부터 비협조적이었습니다. 현대 기아차로부터 이 씨의 EDR 자료를 이미 3월에 받아두고서도 이 씨에게는 보여주지도 건네주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도 합니다. 그 차에 대해서 지난 3월 달에 기아차에서 EDR 제출해가지고 그 결과를 그에 보고한 적 있죠?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받은 적이 없고요. 기아자동차. 하지만 이 씨의 사고 외에도 급발진 의심 사고가 계속 이어지자 민관 합동조사반이 꾸려졌고 조사반의 결정으로 7월 25일 EDR 자료를 이 씨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순순히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현대기아차에서 장비를 빌려와 이 씨의 차량에서 EDR 기록을 빼낸 교통안전공단은 그 내용을 인쇄해주면서 절대 보지 못하도록 곧바로 봉인시킨 겁니다. 그리고 각서까지 쓰도록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허술한 줄 몰랐어요, 진짜로. 자동차 5대 강국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정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9월부터 EDR 관련 법안이 시행됩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EDR은 자동차 소유자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허락해야 EDR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EDR 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급발진 의심 사고를 당한 김익순 씨. 차를 견인해 간 회사 측은 다음 날 도로 혹은 타이어가 얼어 미끄러진 것 같다고 알려왔습니다. 차량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미심쩍게 느낀 김 씨는 직접 토요타 코리아 분당 사무소를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토요타 코리아 직원이 분석 자료를 들고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이 자료가 바로 EDR 기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EDR을 몰랐던 김 씨는 다만 중요한 자료라는 것을 직감했고 여러 차례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토요타 측에서는 거부했습니다. 옥신각신하던 끝에 결국 김 씨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자료를 품에 넣고 도망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확보한 EDR 기록을 살펴본 결과 브레이크는 사고 발생 2초 전에 밟았고 속도는 시속 48km, 가속 페달은 전혀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아무 이유 없이 RPM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쫓아온 거죠. 쫓아와서 팔을 꺾고 그래서 내가 경찰을 불렀어요. 와서 경찰관이 그랬어요. 이거는 폭행이다. 제가 진짜 힘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정말 마음속으로는 얘를 그냥 패버릴까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거 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 데이터인데 제 자동차에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걸 왜 안 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영업 비밀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EDR 기록을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던 이조엽 씨는 비록 당시에는 보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결국 EDR 자료를 열어봐야겠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급발진 문제를 오랫동안 취재한 저희 잠금해제팀에게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 자료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교통안전공단이나 현대기아차는 도대체 왜 이 기록을 쉽게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회사를 지나치게 봐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단에 접수된 자동차 결함 신고가 5,994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조사된 건 59건에 불과했던 겁니다. 딱 1%입니다. 급발진 의심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도 주지 않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국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EDR 자료 개봉에 앞서 이 씨가 직접 쓴 각서 문제에 대해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서약서의 형태는 그 이전에도 말했듯이 일정한 포맷이 있는데 그 포맷이 전혀 없고 이 자료를 주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즉흥적으로 그 강제하기 위해서 쓰여 기록된 걸로 보여져요. 내 손해배상이나 법적인 책임을 추구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강제를 통해서 공인 상태를 스스로 유지하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침내 EDR 자료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차량의 EDR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 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 EDR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조엽 씨의 기대와 달리 브레이크는 오프였습니다. 충돌 5초 전부터 전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겁니다. 속도는 처음에 시속 5에서 6km이던 것이 충돌 순간에 시속 36km까지 올랐고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는 RPM은 800부근에서 400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조엽 씨는 EDR 데이터를 보고 난 뒤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첫째는 블랙박스 동영상과 맞지 않는다는 것. 이 씨는 당시 주차를 하기 위해 서행 중이었고 충돌 5초 전에서 3초 전까지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거의 직각으로 꺾는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EDR 기록에는 브레이크를 한 번도 밟지 않은 것으로 나온 겁니다. 이 씨의 차량과 똑같은 차를 확보해 사고 현장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우회전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거의 뭐 100 중에 99%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의문점도 있습니다. EDR 자료 전체 12페이지 가운데 앞 4페이지가 텅 빈 겁니다. 제대로 된 자료라면 이 자료가 어떤 차에서 나온 자료인지 첫 페이지에 차종, EDR 고유 번호 등이 나와야 합니다. 이 씨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나면서 EDR 자료가 바뀌거나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진짜 페이지가 아무런 머릿말도 없고 뭐 제목, 차종 뭐 그런 것도 없이 문서만 떨렁 나와 있으면은 진짜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진짜. EDR이 진짜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은 그 자리에서 EDR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EDR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만 EDR을 뽑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 한다.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이 씨의 자료가 맞다 해도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은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제로백을 얘기합니다. 제로백은 정지 상태의 자동차가 시속 100km에 이르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차의 제로백이 가장 제로백 킬로미터 이거 그래프를 보면 그건 0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절대 기울기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이 순간에는 괴력이 발생한 거다. 제로백은 전문 운전자가 최상으로 정비된 자동차를 최적의 조건에서 운전할 때 나오는 측정값이어서 보통 차량의 최고 성능으로 인식됩니다. 이조엽 씨의 차와 동일한 모델인 스포티지 GDI 2.0의 제로백은 7.1초. 그런데 이 씨의 EDR 기록을 근거로 제로백을 산출하면 4.7초입니다. 1억 원에 이르는 스포츠카 포르쉐가 5.5초. 4억 원대에 육박하는 페라리의 제로백이 4.4초입니다. 스포티지가 포르쉐보다 빠르고 페라리 속도와 비슷한 겁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RPM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3초 만에 800이던 것이 4000까지 치솟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튀어나가면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돼 있고요. 또 그 짧은 시간에 엑셀 페달을 끝까지 밟는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중간에 임산부까지 태우고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자가 엑셀 페달을 끝까지 밟고 브레이크를 안 밟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이 비단 이조엽 씨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순진 씨 역시 지난 9일 급발진 의심사고를 겪었습니다. 출발하려던 순간 차가 굉음을 내며 튀어나갔고 화단을 넘어 가로등을 들이받고 벽에 부딪혀서야 멈춘 겁니다. 그런데 보름이 더 지난 지금까지 권 씨는 자동차 회사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개인으로서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개인으로서는 아무리 내가 잘못이 없어서도 회사에선 이상이 없다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특히 현대기아차는 사고 기록 장치, 즉 EDR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저도 몰라요. EDR은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공개하고 그런 소스는 제가 몰라요. 공개는 그쪽으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죠. 국내 자동차 시장 80%를 점유한 현대기아차가 급발진 문제를 외면하는 사이 급발진 의심 사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급발진 관련 신고는 1000여 건. 지난해에 접수된 신고만도 241건이나 됩니다. 하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치나 읽어드리는 방법, 이 노하우에 대한 것들은 해당 메이커분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제성 규정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또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오픈해야 된다는 이런 의무조항 같은 것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DR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것과 차량 소유자가 요구할 경우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개정안에서는 EDR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장치를 시중에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 마련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교통안전공단과 국토해양부 공무원들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은 EDR 데이터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따질 때 항상 사람의 잘못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소비자한테 EDR 데이터로 해서 확실하게 누구 잘못인지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EDR이 무조건 소비자를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해양부가 주도하는 급발진 의심사고 민관 합동조사반은 우선 급발진 의심사고 6건을 먼저 조사한 뒤 30여 건을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급발진 사고를 소비자 중심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32건 다 못합니다. 여건상 뭐 할 거냐? 32건 중에 이 6건 밝혀보면 나는 진짜 안 할란다. 불리한 데이터도 나오니까 나오고. 물론 뭐 EDR 데이터를 공개하다 보면은 뭐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과속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죠. 소비자들이 정말로 안전 규칙을 준수를 하고 안전운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전자적 기계적 결함으로 급발진이 났다든지 에어백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든지 하면은 그건 당연히 자동차 제작사들이 책임을 져야죠. 민관 합동조사반은 오는 30일 이조엽 씨의 EDR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씨도 공개 장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리 지금은 준비를 하고 이제 제가 거기서 제가 풀 수 있는 의혹들을 최대한 많이 풀게 해달라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조엽 씨가 제기한 여러 의문점들이 명쾌하게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 218만 대를 팔아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판매량으로 볼 때 세계 5위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를 위하고 더 안전한 차를 만들려는 노력은 세계 5위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도 한몫합니다. 특히 자동차 전문 국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태도 변화는 더욱 절실합니다. 적어도 내가 구입하고 내가 운전한 내 차의 사고 기록을 나 자신도 볼 수 없는 비합리적인 현실은 분명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